안녕하십니까. 효행성 강의를 하고 있는 권기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내용이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화면에 보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등이 가려우면은 엄청 힘들죠? 그렇습니다. 바로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그런 마음 같은 그런 효가 필요해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역시 내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효도 소통하면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로 긁어주는 마음. 내가 남의 등을 정말로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등을 보게 되면은 참 유일하게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신이 만들어준 대단한 영역입니다. 만약에 내 몸을 내 손으로 직접 다 긁어줄 수 있다. 이러면 아마 이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정말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또 잘 가려워요. 특히 나이 드시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을 내가 긁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못 긁습니다. 힘들어요. 자, 이럴 때 누군가는 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연구를 했었죠. 뭐가 있을까요? 효자 같은 손이 있죠. 그게 바로 효자손입니다. 정말로 옆에 효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시원한 곳을 긁어주는데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내 손으로 긁는다는 거잖아요. 효자손을 내가 잡고 긁는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효자손을 가지고 긋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가 가려운 곳을 이심전심 다 통해서 긁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신이 만들어준 최고의 이 공간, 내 손이 닿지 않는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면 될까요? 나의 등을 내어주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려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등을 시원하게 드러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운 곳이 어디다라고 어때요? 말로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서 효자가 그 말을 듣고서 어때요? 나의 등을 긁듯이 시원하게 아프지도 않고 시원하게 잘 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뭘 할까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왼쪽 좀 긁어줘. 오른쪽 긁어줘. 위로, 아래로. 이런 얘기에서 많이 주고받죠? 바로 그 부분이 뭘까요? 소통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이 닿지 않도록 한 것은 서로 소통하라고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신이 만들어준 최고의 공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늘 경로효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초기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약간의 희생적 효를 우리가 조금 요구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자녀나 청년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생하는 경로효친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뭘 하나요? 선생님들께서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건 뭘까요? 칭찬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칭찬을 어르신들이 자녀 또는 청소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만 하는 칭찬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칭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만나면 아유 어르신 그거 너무 참 잘하시네요. 칭찬해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정상적인 그런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만 따라해도 어떻게 하나요? 아유 어르신 너무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서로 세대와 상관없이 칭찬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무엇 해야 될까요? 웃어줘야 됩니다. 웃음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나요? 복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웃어도 주고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상생하는 경로효친이라고 합니다. 자, 화면에 이상한 거북이 한 마리가 와 있네요. 거북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거북이와 군뱅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거북이 빠른가요? 느리지 않습니까? 우리 토끼와 거북이에서도 이 인내심 하면은 거북이인데요. 거북이가 더운 여름날
걸어가다가 굼벵이를 만났습니다. 굼벵이 만나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거북이 입장에서 보니까 굼벵이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엄청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 거북이가 굼벵이에게 뭐라 할까요? 너 느리다. 내 덕에 탈래?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소리죠. 야타 한 겁니다. 네, 야타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굼벵이가 타는 거죠. 자, 굼벵이가 등에 이제 타는 거죠. 거북이 등에. 자, 이래 굼벵이가 거북이 등에 타서 쭉 가고 있는데 뭘 만났을까요? 달팽이 만났습니다. 이 느린 달팽이가 답답한 굼벵이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굼벵이가 한 말입니다. 꽉 잡고 잘 타야 돼. 얘 정말 빨라. 엄청 빠르다. 이렇게 이제 달팽이가 한 말입니다. 자, 거북이도 우리가 느리다고 알고 있고, 굼벵이는 더 느리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느린 이 동물이 바로 이 뭔가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그래도 참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굼벵이가 거북이 보고 이게 엄청 빠르다고 표현하니까 이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그래? 라고 하는 의문의 표시를 딱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생활하시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계시는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과거에는 맞았지만은 지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길이 지금 똑같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도로 새로 내고 고속도로 내고 해서 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은 이제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 길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 말 듣고 가.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고 도로가 다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지식과 사실들이 지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운데 그림에 뭐였을까요? 창살입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의 창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벗어났으면 좋겠을까요?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우리 이제 많은 분들과 서로 세대 간 소통이 되겠죠. 소통을 하게 되면은 경로 효친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제목이 뭐였나요? 바로 효도 소통하면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과 사실들이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올 엄마, 우리가 엄마 이런 단어 어떨까요? 우리가 언제 들어도 정겹고 그리고 눈물 나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면 좋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이 장인 장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내 부모가 안 계시더라도 이웃 어르신들이라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손을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왼쪽에 제 화면에 제가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꽃인가 하면요, 별자스민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정말 이것은 잘만 가꾸면요 1년 내내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꽃말이 사랑 또는 뭐 당신은 나의 것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꽃들도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꽃입니다. 우리는 이 엄마라고 하는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드려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우리 안성훈 가수가 부른 노래 참 좋은 노래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요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정된 노래를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래 가사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특히 엄마를 대상으로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가사에서 정말로 전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후회한 점 없으시다는 나밖에 모를 사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우리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고
그리고 주름살 생기고 많이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 변해진 마음이 전부 다 어른들은 힘들어 가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꽃으로 피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과연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제 바로 우리 펌프, 마중물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나 또는 사회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만약에 좀 부족한 혀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혀를 살리기 위한 펌프,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선배 시민인 우리 어르신들께서 먼저 그 혀에 관련된 부분을 잘 실천해 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잘 지도해 준다면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잘 따라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마중물 역할은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 제목도 뭘까요? 효행성입니다. 효를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는 우리 성동의 어르신,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 과연 효는 뭘까? 오늘 제가 효자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갈구주는 그런 효자손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영상을 보시는 어느 누구라도 이 세 가지는 마음에 담으시면은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경로효친의 효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이 1번입니다. 건강이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